보다시피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현재 여러분 모두가 느끼다시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남북관계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고 우리 내부 문제도 모르고 왜 이 지경에 왔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이제는 과거 60, 70년대의 민주화의 선배들이 이제 나섰습니다. 민주주의, 민주행동 뭐 이런 정말 전국적인 이러한 소위 모임도 지금 결성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사회연구소도 바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뽑아놓은 대표와 또 우리가 선임해놓은 이 정부만 믿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역사에 우리가 중심에 서서 이걸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도 일익을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뜻들이 오늘 이 연구소 세미나에 곳곳에 녹혀 들어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저도 조금 기여를 하려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2015년 한미 군사 합동 연습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없는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금년이 광복 70년이고 그리고 정전 상태가 53년, 정전 상태 위에 지금 60년 이상의 정전 상태, 최장기 정전 상태가 지금 지상에도 없는 정전 상태가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정전협정, 정확한 워딩은 코리안 아미티스 혹은 트루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위 temporal termination of war, 전쟁의 일시적 중단. 그러면 정전기간 중도 wartime, 전시기간입니다. 정전이 아니고 wartime이 peacetime이 되려면 peace treaty,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정전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의 협정문의 53년 정전협정 기본 정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느 쪽도 전투력을 증강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행위를 할 때는 이건 협정 위반입니다. 제가 봐서는 남북이 다 위반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오늘 특별히 다루는 한미 군사 합동 연습은 이건 노골적으로 전투행위입니다. 전투행. 그러나 우리 당국은 연례적인 방어적 행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실질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지금 60년대 후반부터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60년대 후반부터 이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정확히 50년 7월 15일에 리승만 박사가 6.25 동란 중에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셔널 커만더, 작전 지휘권을 워딩 정확히 말하면 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귀하의 휘하에 대한민국의 작전 지휘권을, 작전 통제권이야,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다. 조건이 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엄게 말하면 이 전쟁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넘겨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건부로 넘겨줬습니다. 그때 넘겨준
소위 말하는 건 오퍼레이셔널 커맨더, 작전 지휘권입니다. 작전 지휘권은 오퍼레이셔널 컨트롤하고 달라요. 작전 지휘권 안에 두 가지 개념인데, 군 인사, 군에 관련된 정책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군사, 순수한 군사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지휘권입니다. 근데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94년에 평시 군사 부분, 요거는 우리가 이양을 받고, 지금 현재는 전시 작전 통제권, 요것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작년에 또 무기한 연기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가 전시니까, 전시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또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나도 전시지만, 전시 기간 중에 모든 통제권, 이것은 지금 미군에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에 관해서도 참 이게, 제가 이 말은 오늘 꼭 해야 되겠는데,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가 중요한 결의를 하나 하는데, 그 결의 내용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측 지역에 대한 모든 통치 관할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고 유엔이 가진다, 이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년 6.25가 나서 사실 북측에서 제주도까지 하고 다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서울을 수복해 가지고 북측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러면 북측을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 이승만 박사가 갑자기 여기 있는 우리 휘하에 있는 사단장을 사단장 밑에 있는 중대장을 그 평양 시내의 우리 점령 지역에 민사처 담당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미군 측에서 무슨 부대냐 이게? 그 우리 이승만 박사 보낸 민사처 부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평양에 일민간인들 관할한다니까 무슨 소리냐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통치권 미치냐는 집. 휴전선 저는 이건 우리 유엔사의 사단이 진격한 적이야 라고 굉장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현 보수적인 청에서 마치 북한 어떤 붕괴시 혹은 북한 어떤 이변시에 마치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통치권이 넘어와서 우리가 접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미 군사 합동군사 훈련, 이 참 우리 연구소가 좋은 착안을 한 게,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민간 부분에서도 민간 연구소가 사심없이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책자로 내고 앞으로 국민들에게도 이걸 알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이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는데 50년 7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작전 사실은 지휘권을 넘겨주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디가 넘겨주냐면 누구에게 넘겨주냐? 유엔에 넘겨줬습니다. 유엔에. 미국에 넘겨준 게 아니에요. 미국에 넘겨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유엔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의 지금 사령관은 여기 총사령관 모자를 두 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모자가 있고 하나는 유엔 모자가 있는데 자기들 필요할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북측 지역에 갈 때는 미국 모자가 아니고 유엔 모자를 쓰고 유엔의 관할이다. 이걸 주장해서 자기들이 우리의 통치권이 못 미치더라. 아까 그런 경우도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이 78년도 한미연합사가 생길 때까지는 사실은 유엔사가 이 합동훈련을 대한민국 국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78년 한미연합사가 생기고부터는 유엔사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한미 간에 하겠다. 한미 간에. 고전에는 78년 이전에는 한국과 유엔사가 합동을 했다.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군사합동훈련이 뭐 여러분들이 왜 위험하냐 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맞춤형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맞춤형 전략. 여러분들 그 뭐 페이퍼에 있지만은 맞춤형 전략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맞춤형 전략 억제 작전 계획이란 것은 바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의 어떤 낌새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낌새, 실제 액션이 있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나 핵무기의 어떤 위험성에 잠재적인 낌새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선제로 공격을 하는 전략이 맞춤형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바로 50 작게 50 27입니다. 50이란 말은 여러분들 작게란 말은 영어로 정확히 말하면 오퍼레이셔널 플랜입니다. 그거를 약해가 오프란 이러죠. 작게 작전 계획인데. 근데 50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 유엔사나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의 컨트리 넘버 작전 계획 50입니다. 그거다 붙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위험한 이러한 선제 공격,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에 관련된 위험스러운 징조가 보이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 한미연합, 한미 간에 있던 군사훈련은 바로 이것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바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걸 한미 간에 합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서서 안 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면 그것이 선제 공격을 할 상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who decide 누가 결정하느냐 판단 주체가 누구냐 할 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의 소위 국가 전략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쪽집게로서 그 북한의 핵심적인 핵무기인 장소, 미사일 장소를 거기 가서 아주 정밀 타격을 딱 해버리면 다 상황이 끝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이 한반도가 벌어지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미국의 이와 같은 위험스러운 작게 그리고 또 맞춤형 전략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결정을 내리는 판단 주체에 대한 것도 없고 또 이것을 통제할 사후 관리 조치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뭐가 없느냐. 앞에 거는 쭉 중복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 부분 바로 출구 전략으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이 조금 국제법 학자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출구 전략이 뭐가 있겠느냐. 우선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 이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불평등합니다. 다른 나라의 상호방위조약은 정말 글자 그대로 상호성입니다. 우리는 상호성이 아니라 내용을 들어가면 상호성이 아니고 미국의 일방주의가 그대로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이 필요를 하면요.
뭐 여기 국가인권위 건물에 여기 자기들 부대를 에어리어 앤드 퍼실리티를 설치해야 되겠다. 우리 아무 권한 없어. 이자 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정도로 상호 방위조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뭐 미국 보병 한 10,000명이 이라크에 발진하겠다. 우리 정부 아무 허락 없이 가는 겁니다. 우리 정부 항의할 근거가 없어요. 그것이 소파 협정에 다 그렇게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54년 상호방위 조약은 6.25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맺어진 건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60년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과연 미군이 주둔하게 된 요인이 대북 억지 기능이라는 그러한 초기의 기능인 이성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군의 기능이 과연 순수한 대북 억지 기능 그거로만 있느냐? 동북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균형자 혹은 자기 동북아에서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자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 기동군대에서 있다면 이제는 이와 같은 불평등한 근본적인 54년 상호방위조약 같은 것도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저는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면 두 번째, 한미 작전 통수권 환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요. 세 번째, 소파 협정에 보면 전략적 유연성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 제가 미일 소파 협정 교환 각서에 보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은 그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의 위치 변화나 무기 체계 변화나 또 모든 변화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는 당국하고 협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만약에 작전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일본의 법들 보면 미일 방위 지침도 있지만 국내법적으로 주변사태법이니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일본의 주일 미군은 일본에 있는 공항을 쓰려면 일본 국내법에 허락이 없으면 한 자국도 일본 공항을 못 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우리 국회가 견제 장치가 없다. 막 그걸 제가 해서 미일 소파 교환각서. 그다음에 제가 필리핀 MOA 이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저는 유엔 헌장 2조 사항 제 51조 그리고 작게 5026, 작게 5027 우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법에 보면 유엔 헌장 2조 사항은 무력으로서 위협한다든가 무력으로서 무력을 사용하는 거 이것은 유엔 안보리와 허락 없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거죠. 그리고 유엔 헌장 51조는 여기에 대한 예외인데 자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자유권 행사가 유엔 헌장에 아직도 선제 자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선제 자유권 차원에서 이것을 날리려는 겁니다. 이건 국제법 명백히 위반이다. 그 다음에 작게 5026, 작게 5027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폐기돼야 된다. 근본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 우리가 탈냉전 이후에 대한민국은 소련과 중국과의 상호 사실 인정을 받았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으로부터 이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이와 같은 건 대단히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단계 전략 출국으로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남북기본 합의서의 군사적 신뢰 조치 이거 반드시 좀 지켰으면 좋겠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보면요. 남과 북은 대규모의 부대 이동이나 군사연습을 통해 상호 통보하고 그리고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이런 연습을 할 때도 북측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 초대를 해가 좀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건 방어훈련이다. 이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북기본 12조에 합의서 12조에 따라서 군사적 신뢰 조치
이거는 당장 실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남북한 군사적 대화와 바로 군사적 대화와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2015년 1월, 금년 1월 달입니다. 북측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어요. 미국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일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 막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사실은 다른 측에서도 직접 만나서 1월 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정말 참 미국이 과연 이런 정도는 같이 합의해서 이걸 꼭 한번 일시 중단해서 군사적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남북지원 합의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대북한에 대한 이 대북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6.15 공동선언 제1항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바른 통일, 제대로 된 통일을 하려면 우리는 자주적인 군사주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관계나 종식,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 보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신뢰가 있는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바른 통일, 그리고 제대로 된 통일을 하려면 바로 우리의 능동적인 군사주권을 잇고 우리가 자주적인 어떤 국민적인 역량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한미 군사 합동 훈련,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하고 이것은 남북 간의 합의사항도 어기고 국제법도 어기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우리 정부가 중단을 하고 또 앞으로 차후로도 여기에 대해서 통제 장치를 철저하게 세우고 미국 측에서도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